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 내비게이션이 매번 사용이 되는데, 이제는 아무 화면 없이, 그러니까 페이지 이동 없이 단일 페이지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만드는 앱들은 어쨌든 여러 개의 화면을 가지게 될 거고, 여러 개의 화면들이 서로 이동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리액트도 순수하게 그 화면상에 이거를 이제 화면상에 UI를 그리는 목적 한 가지에만 좀 치중을 하고 있고, 리액트 자체에서 어떤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고, 리액트에서도 그런 것들은 이제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든가 이런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툴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컨셉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 내비게이션에 대한 그런 도구들은 없고, 별도로 내비게이션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리액트 내비게이션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자로 쓰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리액트 내비게이션은 약자가 RN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급적이면은 요거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약자 사용하지 말라고 저희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RN에서 뭐 이런 식으로 약자로 얘기를 하면 이게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얘기하는 건지 리액트 네이티브를 얘기하는 건지 뭐 좀 헷갈려요. 자, 어쨌든 리액트 내비게이션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리고 이 윅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윅스가 맞습니다. 그 웹사이트 저작 도구 만드는 그 윅스에서, 윅스에서도 리액트 네이티브 관련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이제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런 내비게이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약자가 RN은 아니고 RNN이기는 한데, 이제 RNN이라는 약자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또그 다른 기술 분야의 것들에서 또 사용이 되고 있는 약자다 보니까 좀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리액트 내비게이션은 엑스포에 대한 지원이 우선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엑스포 상에서 동작하는 스낵을 가지고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실제로 엑스포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 이제 엑스포 없는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목적으로도 쓰지만 실제 상용 프로덕트를 만들 때에도 사용이 되는 라이브러리여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서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엑스포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설치를 할 때부터 리액트 이제 네이티브 순정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들부터 이제 엑스포용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방법들까지 어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스낵을 사용을 하잖아요. 스낵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 제이슨에다가 내용을 하나씩 옮겨가지고 이 내용들을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리액트 내비게이션의 네이티브라는 패키지를 우선 설치를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버전은 그냥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내지는 현재 저게 6 버전이거든요. 위에 이제
안내가 6버전이라고 나와 있어서 버전 명시를 해도 되는데 그냥 별표 찍어가지고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리액트 네이티브 스크린즈하고 리액트 네이티브 세이프 에리아 컨텍스트하고 요거 두 가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기본 사용법들이 처음에 리액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설정이 약간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화적인 이용을 하려면은 물론 이 문서들을 다 봐야 되겠지만, 자, 제가 빨리 이 문서를 벗어나야 되겠네요. 왠지 이 페이지를 들어가 있으니까 좀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서. 자, 여기 크게 이제 헬로 리액트 내비게이션 요 문서에 보면은 기본 세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본 세팅을 하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요 내용도 좀 복사를 해다가 추가를 좀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게 어, 내비게이션 컨테이너라는 제일 바깥쪽 이제 컨테이너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 안에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부르는 실제 그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한 이제 컴포넌트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화면 단위로 내용들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스크린들을 서로 넘나드는 것들이 이제 이 내비게이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내비게이터가 여러 개의 내비게이터로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를 이제 하나씩 따로 선언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여러 개의 내비게이터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내비게이션 컨테이너라는 게 이제 필요한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를 가능하면 적게 만드는 게 관리하기에는 더 좋아요. 그런데 만들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개의 내비게이터가 필요한 상황들이 생기기는 합니다. 일단 저희는 스택 내비게이터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내비게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는 이제 앱.js에다가 작성을 해줄 겁니다. 앱.js에 작성을 해줄 건데 이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면은 앱.js에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앱.js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앱의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것들을 별도의 이제 파일로 분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분리를 할 정도로 이 앱.js의 내용이 많진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 그 기본으로 있던 내용들은 좀 안 쓰게 됐는데 안 쓰는 거 걷어내면은 벌써 요만큼이거든요. 안 쓰는 거 걷어내면은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바로 작성해가지고 내비게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 임포트들 말고 요거 두 줄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넣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은 넣어주고 그리고 자, 요 홈 스크린은 이제 그 실제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참조를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보시면은 자 크리트 네이티브 스택 내비게이터라는 거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이 스택 내비게이터를 크리트 해가지고 이 스택이라는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내비게이터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져와서 넣어놓고 자 여기 이제 제일 바깥쪽에 내비게이션 컨테이너가 이렇게 감싸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 스택의 내비게이터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스택에 스크린 이렇게 있는 건데요. 자, 이 스택에 스크린 해가지고 여기에 네임 컴포넌트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 해서 여기 이제 컴포넌트에는 위에서 만들었던 저 컴포넌트를 그대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네임 해가지고 플락이라고 놓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개 화면들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 화면상에 여기 네임으로 할당된 것들이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페이지를 이동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목록 페이지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목록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페이지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로또 번호 생성기 시계 화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동할 수 있게끔 버튼을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앱.js에서 저 페이지 리스트도 임포트를 해서 자, 맨 앞쪽 스크린에다가 여기에 페이지 리스트를 이렇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또 번호 생성기 시계 화면 두 개의 버튼이 있는 이런 화면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제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거에 대한 것들은 여기 Moving Between Screens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저기에는 이제 예제 형태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바로 작성을 해보면 여기 이제 그 여기 Use Navigation이라는 거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자, Use Navigation 훅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객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로또 번호 생성기를 클릭을 했을 때는 내비게이트라는 이런 명령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동을 할 때 어떤 이름을 넣냐면은 저희가 앱에서 여기에 할당했던 이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 이름을 호출을 해가지고 페이지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시계 화면을 눌렀을 때에는 저희가 클락이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작이 실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또 번호 생성기를 누르면은 자, 로또 생성기 들어왔고 새로 고침했고요.
자, 위에 헤더가 알아서 뒤로 가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뒤로 가면은 다시 이제 이전 페이지로 돌아오고, 그런 다음에 시계 화면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시계 화면 나오고, 다시 목록으로 돌아올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고 넘어다닐 수가 있어야 저희가 이게 좀 애플리케이션 형태를 갖추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게 되죠. 자, 그래서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게 이제 웹에서 확인을 할 때에는 이게 웹페이지에 링크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스택 내비게이터에서 스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이거를 지금 작성을 한 다음에 실제 여기 마이 디바이스 쪽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엑스포 고상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게 확실히 느낌이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되나 잠시 보겠습니다. 자, 스택 내비게이터라는 거는 스택이라는 거는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네이티브 상에서 네이티브로 만들어진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화면이 전환이 될 때 이 두 개, 그러니까 그 새로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기존의 화면을 이렇게 덮는 형태로,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로 화면이 만들어진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지는 그거를 자, 여기 iOS 쪽에서 확인이 될 것 같으니 iOS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iOS 뜬 김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버튼 모양이 다르죠? 버튼 모양이 저희가 이제 아까는 이제 좀 안드로이드 스타일로 테두리가 있는 버튼이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딱 텍스트만 있게 되는데 이 텍스트만 있는 게 그 iOS 최신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쿠퍼티노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iOS의 기본 버튼들하고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시스템 버튼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아마 이거를 실제 iOS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요 끝에서 화면을 손으로 당겨가지고 뒤로 가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정확하게 앞장이 사라진 다음에 뒷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장이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로또 제너레이터 화면이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이 페이지 리스트가 화면상에 그러니까 아예 메모리상에서 사라져 버린 게 아니고 현재 이 뒷장에 깔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두 장이 겹쳐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택 내비게이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되는 화면이 위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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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 때는 이제 쌓였던 것들이 한 장씩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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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스택 내비게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리액트 내비게이션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그 실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특히 이제 그 기본 애플리케이션들이 화면을 그런 스택 같은 형태들로 가지고 있고 스택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면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그 네이티브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터 구성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리액트 내비게이션 라이브러리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 구성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내비게이션들이 이제 더 있어요. 뭐 이제 옆에서 이렇게 숨어있던 메뉴가 서랍처럼 드르륵 나온다 그래서 드로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드로어 내비게이터라는 것들이 또 있고요. 아니면은 그 하단에 버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탭 전환하듯이 전환되는 그 바텀 탭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타입의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스택, 드로어, 바텀 탭, 그리고 이제 뭐 메터리얼 탑, 메터리얼 바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터의 종류들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 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내지는 뭐 필요한 거 한 가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택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 헤더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헤더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선 좋은 점은, 여기 이제 이 스택이 쌓이는 스택의 구조에 따라서 이 스택이 돌아가야 될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돌아갈 페이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뒤로 가기 형태로 보여준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뒤로 가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넣지 않아도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는 점이랑 그리고 이 위에 타이틀 영역이 이 페이지의 이름을 표시를 해줘서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컨텐츠 영역만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단점이라면은 그 이거를 뭐 만약에 이 디자인이 나는 마음에 들고 내가 이 앱에 대한 결정권자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보통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 커스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거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헤더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이 뒤로 가기 버튼 이제 있고 여기 그 앞 페이지에 이름이 있는 이 형태가 iOS 스타일이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기 버튼은 있는데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웹에서도 그 형태를 잠깐 보셨겠지만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안드로이드랑 지금 웹이랑은 거의 UI 그 구성이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타이틀 자체가 중앙 정렬이 아니라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뒤로 가기 버튼이 나왔을 때 여기 이름이 이전 페이지에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현재 페이지 이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은 좀 보기가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뒤로 가기 버튼이 아이콘은 나오는데 페이지 앞 페이지에 이름까지 나오지는 않아서 형태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 영역 자체도 네이티브 요소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커스텀을 할 때에는 네이티브 영역을 우리가 이제 커스텀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여기에 이 부분을 가려가지고 사용을 안 한 다음에 그리고 헤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구현을 하는 뭐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헤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커스텀을 해가지고 또 워낙에 많이 하는 방법이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들도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헤더 커스텀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볼 건데 우선은 지금 내비게이션 성공한 부분까지 해놓고서 어,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해놓고 요거는 이제 다음 꼭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